예, 이미승이 1등 하셨습니다. 하인이 2등, 이재영님 3등. 최지윤님, 초코파이님, 김토마토님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 달려요. 2부 하이요. 예. 아, 여러분들 기억에서 사라졌겠지만 저는 명박이 아저씨 정권에서 사회 불만 세력으로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고물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진보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자고 할 때 그들은 비웃음 쳤죠. 밥값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그 지옥에 있었습니다. 저를 영웅화할 필요도 없고 저기 할 필요도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요. 어리대서 비명을 질러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리 타협만 들어왔어요. 사실은 내 편해라 네 편해라. 그때 파산자가 2012년에 100만 명이 파산 신청했고 13만 명 정도가 파산 구제가 됐어요. 10년 만에 자살자가 2배로 증가했죠. 그 물가 올라서 대기업들은 엄청난 흑자를 받고 내외수로 외부에서 돈을 벌고 내부에서 고환율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1,00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근데 국민들은 죽어나갔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청년 선생님들은 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진 거고요. 사회 불만 세력이 아고라 가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 원인을 얘기했을 때 사회 불만 세력이 됐죠. 아니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와이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기꾼들이 몰려왔죠. 좀 오고 뭐 다른데 개인적인 잘못도 있고 잘못 엮여갖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주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끊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얘기를 아무도 안 떠들고 다녔다고요. 왜?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제가 볼 때.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누구한테? 민주노총은 그때 월급이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절망했던 거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다들 무릎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죠. 비정규직들이. 자기들도 정규시켜달라고. 그런데도 아무 미동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은 15년 동안 6만 원 올랐죠. 90%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같으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서 논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정규직도 봐봐. 그리고 무능한 CEO라도 단합에 의해서 그게 지속되는 국가가 됐죠. 세수만 받으면. 와이프는 이거 재테크 방송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재테크 방송 듣는 줄 알아. 그리고 사기꾼들 몰려올까 다시 엮을까봐 공포예요. 사실 와이프. 그때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비하면 천국. 그리고 뭉갠 거죠. 모든 걸 지연시켰습니다. 이게 다 몰려오는 이유가 모든 걸 지연시켰어요. 그리고 20대는 그러고 산 거예요. 5, 60대는 어떤 짓을 했냐 같으면 자기 아이들은 정규직 해야 된다고 외국 유학 보내고 구조적으로 지금 유학 갔다 온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 직장이 없는지도 모르고 유학 갔다 오면 대접받는다고 바이올린 가르쳐야 된다고 배를 긁고 있는 저기 알바생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고시원 살고 있는 학생한테 취업이 보장 안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구조정이 미뤄졌다고요. 이번에 다 1%를 위해서만 날아간 거고요. 전문 경영인재도 도입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발전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래가 있는 거고 국가도 발전하는 거죠. 단합을 주는 의미가 정치나 모든 게 단합이죠. 단합의 나쁜 점은 뭐예요? 경쟁이 없는 거죠. 나라나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인재가 배출이 안 되고, 인재가 배출이 안 되면 나라가 후퇴하죠. 저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그 정권 잡자마자 실업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보기에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준이 올랐으니까. 몇 명 봐. 195명. 야, 이거 너무 속도가 빨라. 오늘 500명 넘기겠는데.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모든 게 세습화 됐다고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돈을 해먹고 말거나 인재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되죠. 언론에 안 나오는 대로. 선진국처럼. 근데 그건 안 해요. 세습은 해야 되는데 상속세는 없어야 되고 내 자식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전사에 퍼졌다고요. 남이 어떻게 되든 죽든 말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거죠. 원인은 사실은. 나만 영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식까지. 여러분들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전 다 깔 겁니다. 왜? 아니 뭐 전기 숫자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여기 와서 그런데 난 여기 원래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다 보니까 어떻게 10,000명 넘은 거고. 에? 방송 장비도 없이 섭섭하겠다. 오늘도 그렇고 그냥 100명이나 볼까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건 더 잘할 거예요. 불안하죠.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누구누구 올라간 사람들 벌써 내정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그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다면 2달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권 인수팀이 없어요. 이번 저기는 보궐선거라고요. 제일 걱정이 뭐예요? 정권을 인수하거나 국정을 구상할 그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가장 문제는. 그것도 재앙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초창기에. 그런데 실업 사태가 가을부터 터져요. 이걸 기득권층이 모르겠냐고요. 낄낄거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세습 문제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세습이 지속화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는. 미국이 자수성가율이 70%죠. 그렇게 오래 세습됐는데도. 근데 우리나라 30%입니다. 모든 게 세습 문제에서 지금 원인이 출발한다고요. 그 빌어먹을 세습. 종이가 책과 방송 자료 중 하루 종일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읽은 책도 많고 사실은 그 책 읽었을 때 되게 비참했어요.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고 헛소리 한다고. 그 재능을 찾아온 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고요. 폭탄 떠넘기기라고요. 지금 착각이라고요. 그 대통령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대통령 될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 자기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해야 되죠. 목표 설정을. 왜? 자기도 살아남으려면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무서움. 예. 그러니까 앙시행 레짐인데 앙트레프레너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이재용도 나와서 자신이 앙트레프레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은 앙시행 레짐입니다. 구세력이라고요. 구세력의 족벌체제라고요. 우리는 앙트레프레너가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핵심 지지자들이 뭉쳐야 되죠. 그게 살아남을 방법이죠. 사실은 이 난세를 해결할. 그리고 앙식 레짐에 대한 부패는 정확하게 척산을 해야 됩니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20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고요. 앙트레프레너를 지금 대규모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대 자녀들이 지금 5~1달러 벌어오는 심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난 정치는 안 해. 좋은 자리도 안 맡아. 난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어 그냥. 앙트레프레너들이 대규모로 생산돼야지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앙트레프레너 어디서 나와요? 지독한 경쟁. 그러려면 사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영웅들이죠. 순페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속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되죠. 랜드스케프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올라온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지식인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를 위해서? 논문과 정확한 정량적 데이터를 위해서. 앙트레프레너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포리아 시기로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자르이 나눠 먹는다는 소리가 여리저리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앙트레프레너들이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의 선을 넘은 겁니다. 진보를 해야죠. 내각제인 정치세대 맞습니다. 우리는 세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습은 나라와 역사를 망치는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세습이 정당하다 얘기할 겁니다. 헌법을 유린하려고 그럴 거예요. 3개월간 혹독한 트레이닝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대신 본인들 내가 이룬 결과 아닙니다. 본인들 위지로 이만큼 성장하신 거죠. 정기술자 말 듣고. 근데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드리겠습니다. 그럴수록 무서워하죠. 국민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노예라고 생각합니까? 남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전 이제 1개월. 처음에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엄청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다음번 책, 이번 책 나온 것도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딱 보면 2시간짜리 잘 되면 2달 동안 트레이닝. 보는 시야 관점이 확실히 바뀌셨죠. 저한테 보는 시야도 바뀌셨고 저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교주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니까요. 사람들이 피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해안이 있을 거니까요. 그건 누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요.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안에 지적 호기심이 넘쳐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20대는 강하게 키워야 되죠. 아, 컴퓨터가 돼야지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안 되네.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원래 인지의 세계가 넓어지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복합적 인간이 되려면 공부량이 많아요. 근데 그 공부를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호기심 있으니까 하셨잖아. 내가 성장시킨 거 아니야. 뿌듯해 하세요. 여러분 자체 내에 엄청난 열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피들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나를 교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위대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나는 교주할 필요가 없어. 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만 필요했던 거지. 지금까지 감춰왔던 거죠. 지식 권력을. 그걸 그냥 원본 출처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인지의 세계가 넓어진 거죠. 폭발적으로. 공부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잠재는 성장률이 컸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으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전기 숫자 얘기인데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요. 현실에서는. 뉴스만 잘 읽어도 보고서 다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약해서 기사내요. 알게 된 거죠.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내가 교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세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중계한 것 뿐이니까. 토막뉴스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 땅의 지식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교주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역겨웠다고요. 댓글들이 달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까? 비선 실세는 이명박. 난 위인도 아니에요. 겁나는데 한 것뿐이에요. 왜? 내 미래도 없거든. 그렇게 됐다가는. 완전 노예하잖아. 봐봐 정책을. 임용학 때 무슨 정책 했는데 내가 알려줄게. 아이고. 예? 돈에 먹는 거야 뭐. 그렇지 치고. 예? 뭐뭐 했느냐? 어느 정도로 개판 만들어놨냐 같으면 책에 나와. 그대로 읽어줄게.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이나 금산물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금산물리 분리 출종제라고 있어요. 비은행 지회사 설립,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이나 세금 관련, 상속세이나 법인세이나 특수세이나 양도세이나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요. 저소득층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철폐. 그리고 박근혜에서는 담뱃값하고 중산층 세금 올렸죠. 각종 기업 규제 철폐, 대기업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신화 유연제,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을 위한 제도, 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 공약 전면적 재검토, 예? 주택 지분 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물리 단계적 철폐, 출종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물가 폭등 서민인데 파탄식 혁법고,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관치금융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망하는 게 어디예요? 감치금융 왕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줄줄줄은 여러분이 찾으면 더 많아요. 간치금이 부활했다고요. 오픈하세요. 크리스정님. 이명박 4대 강 비리, 최봉수님이 방위산업 비리, 해외 자원 외교 비리 다 조사해야지. 아, 나 겁났어. 근데 진짜 오늘 약간 마음 놓는 거 겁나. 사실 지금도 겁나고 앞으로 책 나온 데는 겁날 거야. 왜? 원인은 얘기해야 되거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출판에 해코지 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더 얘기해 줄게. 얼만큼 이들이 돈을 벌었냐 같으면 이명박 때는 토목으로 떼돈 벌었고요. 박근혜 때는 건설로 떼돈 벌었어요. 쉽게 말하면 물가 해갖고 수출 대기업은 다 베트남 가버리고 이때부터. 그래서 경남기업이 베트남 간 거예요. 하노이 7, 8 세는다고 부동산 투기한 거라고. 응? 그 다음에 지금 아니 더 유연해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해. 다 이 땅에서 국민들이 산업재해로 1인데 세계. 아, 나 겁 많어 진짜. 진짜 무섭다고. 지금도 살짝 밤에 가끔가다 꿈꿔. 아, 나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이씨. 사대강 수입제 뭐 그 돈 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를 했어야지.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출세할 생각도 없다고 탁했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거기 여러분들 당신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더라고. 여러분들 속해 있으니까 내 미래도 어두운 거야. 어디까지 가는 게 한계가 없어요. 정책이.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나도 이 땅의 역사의 자식인데 무서울 때 잠시 그렇게 불의의 능가 문제. 그리고 그만큼 대접받는 사람들이 목숨 걸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숨 걸어야 돼. 뭐 나오는 콩고물도 없는데. 그렇잖아. 대접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하느님이 보호해줄 거야. 진짜 기도들 많이 해줘. 나 잘 되라. 약자의 고통에 눈 감죠. 그쵸. 약자의 고통에 다들 눈 감았죠. 그 약자가 저였죠. 사실은. 나를 위한 방송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식 권력을 나눠준 거라고요. 사실이 이렇다고. 제일 싫어하는 거. 지식 권력.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 오늘 동의 안 해. 나는 이제. 이명박 정권 수사해야지. 박근혜 정권의 죄가 뭐예요? 타협했어. 적당히 뭉개고. 수사 싫어. 대접받은 사람 많잖아. 출세하고 싶은 사람. 걔들이 하라고 그래야지. 왜 내가 그러냐고. 난 이 땅에 특급 전기술자인데. 학생 가르치고. 나도 밥 먹고 살기 헉헉거리는데.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주인인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1%가 갑질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배운 역사가 틀리니까. 그래서 30대 20, 30대 그걸로 목숨 바쳐 싸웠는데 진보판에서 개멸시당하고 그렇게 뭉개도 난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추억인데 좋은. 감사합니다, 하이님. 나는 그런 데서 일하기 싫어요. 나 능력도 없고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죄 그것밖에 없어요. 뭐 내가 똑똑했나? 나는 그냥 오래 그거 책 보고 공부한 것 뿐이에요. 왜? 하도 무시당하고 이 세상이 모르니까. 그리고 스승님 영향도 컸고요.
스승님이 여러분들 사랑했거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쁜 놈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당하고. 근데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이 당하고 살더라고. 안 걸려 죽고. 나도 이거 봐요. 이게 종양이 돼갖고 더 하면 악성으로 암 될 뻔했어. 그러고 살았다고 우리.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 숨 못 쉬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숨 못 쉬고 멸시당하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말 못하고. 50%가 노동 극빈층이라고요. 근데 그걸 방치했다고요. 10% 조직된 10% 말고는. 그걸 알고 있는데 공부해갖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진보파가 얘기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누구도 이 땅에서는. 그나마 그들은 10%라도 옹호하지. 90%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거기 얼마나 내가 비참하겠어요. 내가 90%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라고, 내 얘기한 거라고. 내가 여러분이니까. 잘난 것도 없고. 아, 좀 약간 숨 쉴 것 같아요. 예, 실비보험 아직 안 받았어요. 할 거예요. 나도 생활을 해야죠. 돈 벌고. 그러니까 내 생업 내놓고 한 거라고요, 사실은. 무서웠다고. 겨우 약간 기반 잡기 시작했는데. 내가 뭐 이거 출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와갖고 뭐 나 싫어. 어? 나 책이나 많이 읽고, 나 소원 있다 그러면 공부나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책이나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책이나 쓰고. 출판 많이 하자 몇 권이나 팔린다고. 대접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해줘야지. 맞잖아요. 나 오늘 수영 가갖고 오늘 아침에 형광등 만지고 왔어요. 나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단지 공부를 많이 한 것 뿐이지. 하도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생활하는 바가르니 많네요. 우리 헉헉하고 산다고. 나만 이렇게 살겠냐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가슴 피고 서로 뒤통수 안 치는 거. 난 뒤통수 맞았단 말이야. 살면서. 공부만 했으니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재앙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다고. 왜 밑바닥 사람이 더 악랄할까? 왜? 미래가 없으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내 주위를 봤더니 착한 사람이 있어서 더 악랄하게 당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90%가 숨을 쉴 수 없는 분위기를 더 만듭니까. 교보문고에 다 깔린대요. 몇 군데 있던데 아마 출판사에 그거 올리겠죠 뭐. 자살자가 10년 사이에 2배 증가했는데 이번에 2배 증가할 것 같아. 이번에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 권력이라는 걸 찾아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었다고요. 정보 권력.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원본 출처를 알려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고 바른 판단하는 사람이 더 나왔으면 좀 더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말고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언론에서는 계속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숨을 쉬고 사는 게 없잖아요. 결혼식 연구 있는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막 짓밟아버리고 없는 애는 더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에 나도 같이 살고 있다고. 근데 더 악랄해지라고 사회가. 그냥 나 이제
사는 생업이나 안 뺏겼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솔직히 다 뺏길까봐 그거마저도 그게 겁이 났다고. 사실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요번에 많이 줄었고, 이거 한다고 와이프 하면 난리 나겠는데 일도 많이 줄었고 소득이 줄었다고요. 나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뭐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알고 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건데 호기심을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호기심. 그게 뭐예요? 노예화하고 있다고요 다. 자기들 세습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 잘 듣게. 그리고 인권은 보장 안 해. 그게 계속 가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정보 권력. 그 정보 권력을 다 드리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 아 이런 거 있다. 엄청 많아. 찾아갖고 여러분 선동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또 그런 짓 하고 싶진 않아. 내가 당하고 살았지만. 그 정보 권력을 여기서 사기치려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 불안해요. 정보 권력을 드릴 거니까. 불편한 이유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뻔뻔하고 법으로 막 협박하고. 호기심을 잃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 로봇. 입력되면 남 뒤통수 쳐야 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발버둥치고. 거기 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명함에 대해서 계속 고개 숙이라고. 사실은 명함 필요 없거든. DSR 40% 한 개가 200만인데 자산가격이 오르나? 신문이 온통. 그러니까요 서로 국민들 사기친 거 아니 사실은. 이번에 중산층도 아니 중산층이라고요. 상층이 있고 산층인데 중산층이 다 아파트 구매했죠. 그게 뭐예요? 전세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세라는 나지. 예스맨이 최고 긍정주의라서 해나요. 예. 그 노예로 했다고요. 따지지 못하게. 호기심을 없앴다고요. 지적 호기심.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지식을 갖다 나눠서 검증할 수 있는 게 그런 신용을 다 없앴다고요. 사회적 자본을. 빛으로 드러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구를 하시라고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공무원이시니까 1급 공무원이시니까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 앞으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와갖고 그러는데. 서울 아파트 다시 상승한데 오늘 뉴스 긍정적. 아이 알려줬잖아요. 거기 가서 봐요. 상승하는지 추세가. 어디? 난 다 그걸 알려줬어.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한국감정원 주간시 대표 내가 찾아볼게. 에? 뭐 상승할 수 있게 추세표 보면 되지. 여러분들 지식 권력이라고 이게. 그걸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모자라도 주고 싶었다고요. 나눠서. 오씨 올랐어. 0.01%. 난리 났네. 근데 6주간 보합이었고 올해 들어와서 이거 당연히 조정이에요. 민스키 모멘트라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논리의 탄생. 1월 23일, 1월 30일, 2월 6일 0.01%씩 마이너스 했다고요. 3번 중에 한 번 오른 거라고요. 그 내려가는 추세표잖아. 떨어지겠네. 전세도 0.2%씩 올랐는데 끝났다고요. 0.02%. 이거 갖고 호들갑인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짜리로 봐야 돼? 3년 시세표를 보면은 하락 추세네. 가서 보세요.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 주식은 3달 단위로 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3년 단위로 봐야 돼요. 추세표를.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네. 0.01% 올랐다고 3번 떨어지고 보합이 3주째 있었는데 0.01% 올랐다고 이사철이니까 올랐다고 난리가 났네. 리스키 보면서 얘기해도 안 믿어. 믿지 말던지 추세표 보면 되지. 이미 추세표가 하락인데 가서 보세요. 3년짜리로. 아미 벌써 보합한 지가 12월 달부터 보합이야. 몇 주? 벌써 10주. 3번은 떨어졌고 지금 한 번 약간 올랐네. 상승률.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주 보합인데 그런 일은 없었어 지금까지. 예, 부동산 3년 그래프로 보는 건데. 아니 주식도 떨어질 때 잠깐 올라요. 한진해운도 마지막 날도 너무 떨어지면 살짝 오르지. 반대 매매가 있으니까. 오른다 생각하면 사면 되겠네. 추세표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정기 숫자인데 내가 틀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뭐예요? 대세를 봐봐. 근데 대세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아닌데. 그리고 전세가 350조 오른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한데. 뭐 350조 앞으로도 오를 수 있겠네. 쌍봉. CS님. 나 이거 12월 달에 얘기했어. 들어가자마자 쌍봉이라고. 새로운 논리가 탄생할 거라고. 마지막이네. 내가 볼 때. 내가 틀 수도 있어요. 아니야. 계속 추락은 안 해.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요. 반대로. 보합 내지. 보합이었네. 3주간. 3주 내리고 3주 보합. 오를 때 됐네. 3월 6일. 한 번씩 플러스로 돌아서요. 너무 떨어지도 않아. 일자로 떨어지지 않는 거 없으면 파동이었지. 가서 봐요. 3년 그래프로. 어디? 한국감정원. 링크 달아줄까? 난 링크를 달아버려. 미쳐버리게. 아, 뭐 내가 확인해. 본인들이 지식 권력인데 다 나눠줘야지. 한국감정원 들어가시면 주간시대에서 3년포로 보면 나와요. 다 대세가. 뭐 이번 주에 팔았나? 부동산 팔기 힘들어. 보합이었어. 저번 주까지. 대세를 보세요. 아니 내가 틀 수도 있어. 이게 인위적으로 그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물가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는 거 봤잖아요. 산업지표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반기 돈도 풀었거든. 근데 돈 언제까지 풀 수 있냐고. 이미 건설 경기가 끝났는데. 건설 벌써 9조 들어왔어요. 가서 대세표 보면 되지. 내가 똑똑하지 않아. 누가 똑똑해?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걸 보면 되지. 내 원리예요. 이거 밑에도 링크 달아드릴게. 다른 분들 보는 거. 가서 추세를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내가 틀 수 있잖아. 매일매일 바뀌는 건데. 올렸죠? 가서 보세요. 3년 첫 주 보시고. 여러분 6주간 보합에 떨어졌다고요. 한 주 오른 거야. 그것도 0.01%. 전세가 좀 있으면 떨어질걸? 다다음 주 정도 되나? 이사철이 완전 본격 이사철인데 지금부터 원래는 10주간 올라야 되거든?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전세를 많이 갈아타는 거지. 왜? 집을 안 사. 전세값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게 끝이지. 저러다 늪에 빠진 길게 훅감. 추세표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과거 거 10년 전 거 있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차피 3년 단위로 333으로 가요. 1년 보합으로. 가서 보시면 돼. 집값 더 떨어지면 내가 볼 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입주하기 언제부터 재앙이에요? 하반기부터 시작이야. 왜?
전세 구할 사람이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부자들 부자 보고서 가보시면 정확해요. 얘들이 미쳐버린 게 뭐예요? 출처를 알려줘 버려 나는. 어디? 부자들은 지금까지 다 렌트로 바꿨어요. 가서 보세요. 50% 어디 살아요? 전월세. 다 전세 타는 거예요. 이제는 느낌 알고. 전세값 올랐잖아. 그래서 아니 집 샀겠지. 집이 떨어졌어. 자 보세요. 집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빈집 106만 107만 채인데 실제로는 120만 채예요. 앞으로 빈집 얼마큼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봐. 예? 아, 그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 출처가. 지금 빈집 대책들 나오고 있어요. 빈집의 공포나 시대흐름 내가 얘기 안 해도 돼. 이제는 논문들 다 보시니까 무슨 걱정들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합적으로 보면 되죠. 그럼 그들보다 더 똑똑해지지. 그래서 복합적인 인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스스로들 중고수쯤으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중고수라는 걸 알거든. 근데 얼마나 좋아. 내가 성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니까. 언론에서 더 할 거야. 그 얘기 뭐예요? 집이 안 팔려. 광기예요 이거는. 이 부 끝. 3부 질문하고 우리 저기 합시다. 집값 얘기할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삼부 끝. 2부 끝. 복합적인 인간이 되기 힘들어요. 복합적인 인간이 되면은 좋은 얘기를 해줄게요.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틀린. 외롭지 약간.